1번입니다. 지금 자연시료에 대한 일축압축 시험 결과 일축압축 강도가 4kN/m 제곱이고 이 시료를 교란시킨 후에 다시 측정을 했더니 1.5kN/m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민비는 교란된 일축압축 강도분의 비교란된 일축압축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란된 값이 1.5kN/m 제곱이죠. 그리고 비교란된 게 4kN/m 제곱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밑에 게 2분의 3이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2.67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좀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예민비가 우리가 만약에 8보다 크다면 우리가 퀵클레이라고 합니다. 퀵클레이라고 하고, 그냥 이런 용어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다음에는 뭐 이렇게 글로 나오는 문제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퀵클레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원래 4kN/m 제곱이었던 게 교란이 되면 1.5kN/m 제곱이 됐죠. 그렇지만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 회복되는 성질 보고 우리가 틱소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퀵클레이랑 틱소트로피. 2번입니다. 지금 두께가 7m인 연약 점토층이 있는데 초기 간극비가 1입니다. 지금 문제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7m입니다. 점토층이. 그래서 초기 간극비가 1인데 지금 5m 높이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성토를 했겠죠. 5m를 성토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간극비가 이제 0.7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연약점토층의 안밀 치마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식이 있죠. 안밀 치마량은 간극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제로분의 델타 2h라는 공식이 있고, 이 h는 점토층 두께죠. 그래서 대입을 그대로 하면 원래 1이었고 1에서 0.7이 됐으니까 0.3이겠죠. 변화량이. 그리고 점토층 두께가 7m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5m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데 답은 2번이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런 값들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불필요한 값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값들이 필요한지 식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지금 완전히 포화된 흙이 있고 건조 단위 중량과 함수비가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에 건조 단위 중량이 16kN/m 3승이고 함수비가 0.25인데, 이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히 포화됐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포화도를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놓치기가 쉬운데 이거를 꼭 주목해서 보시고,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한 게 뭐냐면 간극비와 비중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2는 오메가 GS 이런 식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S가 1이니까 2는 오메가 GS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식이 있죠. 2는 감마 D분의 GS 감마 W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력학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가끔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간극비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간극비가 결국에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도출하는 게 있으니까 이 유형을 좀 익혀두세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오메가 GS는 감마 D분의 GS 감마 W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오메가가 0.25고 지금 GS는 모르죠. 그리고 감마 D가 16kN/m 3승이라 그랬고 GS는 미지수고 지금 감마 W가 10kN/m 3승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서 GS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2.67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고요. 이것만 구하면 끝이네요. 그렇지만 간극비도 구해보면 지금 간극비가 오메가 GS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우고 2는 오메가 GS인데 오메가가 0.25고 GS가 2.67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6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지금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집안을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A점과 B점에 대해서 응력 경로를 표현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풀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금 원래 흙이 이렇게 있었겠죠. 굴착 전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PQ를 표현을 하면 이 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점이었는데 굴착을 하게 되면 이제 A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P는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죠. 그리고 Q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인데 지금 A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흙을 파냈으니까 수평 응력이 사려졌죠. 이 시그마 3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없어지는 겁니다. 요게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P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P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응력 경로가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3가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니까 커지겠죠. Q가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점은 왼쪽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 맞고요. A는 가가 맞고 그래서 B를 또 해석을 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P는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고 Q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인데 지금 B는 이 시그마 1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시그마 3는 그냥 거의 일정하다고 우리가 간주합니다. 해석할 때. 이거는 토질역학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그마 1은 있고 시그마 1은 사라졌고 시그마 3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P가 작아지죠. P가 작아진다는 것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Q도 작아지죠. Q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아래로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B점은 왼쪽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 지표면까지 포화된 집안에서 투수 개수가 이렇게 다르죠. 각 층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수평 방향으로만 흐르고 등가 투수 개수가 있고 각 층의 투수 개수가 있는데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시간 안에 풀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표현 가능한 등가 투수 개수들을 표현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딱 보기에 일단 K4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 층을 관통하는 이제 흐름들이 한 층으로 모이는 거니까 우리가 K4는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2H분의 1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K2H 더하기 K3H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요거는 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HH를 날리게 되면 2분의 1에 K2 플러스 K3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이 가능하겠죠. 하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표현해 놓고 찾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여기 있죠. 3번에 3번에 있고 또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이 집안 전체에 대한 등가 투수 개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흐름이 합쳐져야 되니까 전체 등가 투수 개수는 3H분의 1이고 K1H 더하기 K2H 더하기 K3H니까 이렇게 하면 3분의 1에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이렇게 일단 표현 가능한 거를 다 표현을 해보면 다 있습니다. 보기에. 왜냐면 4개 보기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기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값들을 계산된 값들을 나머지 보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등가 투수 개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등가 투수 개수라기보다는 이제 상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1번에다 일단 대입을 해보죠. K4는 K2 더하기 K3 마이너스 2K1이니까 일단 K4가 있고 그리고 K2 더하기 K3 마이너스 2K1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K2 더하기 K3는 2K2 플러스 2K3 마이너스 4K1이죠. 그래서 이쪽 날리고 2 날리고 날리면 K2 더하기 K3 마이너스 4K1은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1번은 보류합니다. 보류. 그리고 나서 다시 2번에 또 넣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K1은 3에 3분의 1에 K1 플러스 K2 플러스 K3가 되고 마이너스 2K4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날리면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마이너스 2K4가 되고 K1 날리고 이거를 좌변으로 옮기면 2K4는 K2 플러스 K3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K4는 2분의 1에 K2 플러스 K3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맞다는 걸.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류했던 1번이 틀린 거겠죠. 그래서 1번의 관계가 우리가 판정이 안 됐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판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표현 가능한 등가 투수 개수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지금 K2랑 K3가 K4로 합쳐지니까 이런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등가 투수 개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보기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보기가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값들을 나머지 보기에 대입을 해서 판정을 해라. 이렇게 풀어야만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지금 6번은 옹벽 배면 벽체의 변이에 따른 수평토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이론 강의에서 꼭 기억을 하라고 했었고 여기는 정지토합이고 이쪽은 크니까 이게 그림을 보고 바로 파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수동토합이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주동토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수동토합이 발현되기까지 벽체 변이가 훨씬 크다. 그래서 A보다 B가 훨씬 크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기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내부 마찰각이 클수록 PA 값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 1번에서 하는 얘기는 내부 마찰각이 클수록 주동토합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동토합 개수는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파이가 증가를 하면 이 주동토합 개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주동토합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 2번은 벽체 A의 변이가 벽체의 변이 A가 벽체 변이 B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건 정확히 반대로 된 표현이죠. 수동토합이 발현되기까지 변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P0 상태를 탄성 평형으로 가정하여 토합 개수를 유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P0의 토합 개수는 정지 토합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 토합 개수는 탄성론에 근거해서 1-포화성 B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3번도 맞는 보기고 4번은 요거는 조금 이제 역학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모원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어 콜롬보 파괴 포락선이 있고 이쪽이 시그마 이쪽이 타우라고 하면 초기 상태는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원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시그마 V고 이쪽이 수평 응력인데 K0 시그마 V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P0가 지금 요거죠. P0가 요거죠. 이 상태니까 이 파괴 포락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지금 무리말뚝의 배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조금 상식적인 문제고 그냥 가볍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무리말뚝의 배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지그재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대칭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이거는 가볍게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이런 단어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맞는 얘기고요. 2번은 각 말뚝의 하중 부담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좋겠죠. 당연히 골고루 분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은 경사면의 말뚝을 타입하는 순서는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한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경사면에 이렇게 있는데 말뚝을 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안 박고 위에서부터 박냐면 밑에서부터 박기 시작하면 이렇게 박다가 위에서 이렇게 흙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은 말뚝이 이렇게 덮이겠죠, 흙에. 그래서 말뚝은
높은 곳부터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박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그리고 4번은 무리 말뚝을 타입할 때 중앙부보다 주변의 말뚝을 먼저 타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리 말뚝을 이렇게 정사각형 배치로 타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뭐 외곽부터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외곽부터 배치를 하게 되면 흙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말뚝을 박을 때는 저항력이 굉장히 커져서 박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뚝은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천천히 한번 보면 지금 응력 상태를 PQ 도상에 표시를 했는데 K0 선 위에 위치합니다. 이 K0 위에 위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직 응력이 있고 수평 응력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K0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수평 응력을 K0 시그마 V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K0 라인 위에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를 베타라고 했는데 PQ 상에서 기울기가 베타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P를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시그마 V 플러스 시그마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시그마 H를. 그럼 K0 시그마 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K0분의 시그마 V가 되고 Q는 2분의 시그마 V 마이너스 시그마 H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K0 시그마 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가 베타니까 우리가 탄젠트 베타는 P분의 Q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K0분의 1 마이너스 K0가 나오겠죠. 이 시그마 V 이 날라가면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K0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실전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을 했으니까 실전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K0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수평 응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깊이 5m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그마 V는 감마 Z니까 감마가 지금 18kN per m 3승이고 Z가 5m죠. 그러니까 90kN per m 제곱이 나오고 시그마 H는 K0 시그마 V니까 2분의 1 곱하기 90kN per m 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45kN per 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9번입니다. 지금 현장 다짐 후 들밀도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굴착 최적이 주어졌고 흙 입자만의 무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긴 W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WS가 지금 주어진 거죠. 그리고 실내 표준 다짐 시험 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상대 다짐도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가 상대 다짐도라는 얘기는 감마 D 맥스분의 감마 D라고 표현이 되는데 지금 감마 D 맥스는 20kN per m 3승이라고 주어졌고 감마 D가 없죠. 네, 감마 D는 V분의 WS인데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정리를 하게 되면 18kN per m 3승이 나오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0.9가 나오는데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90%가 답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조금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지금 암반 사면이 있는데 A, B에 불연속면이 있고 A, B는 포화 점토가 있고 그리고 점토의 비배수 점착력이 주어졌죠. 여기에 그리고 암반의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A, B의 면적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율을 물어봤으니까 안전율은 항상 외력분의 저항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단 강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밑에는 전단 능력이 오고 위에는 전단 강도가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화 점토라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우리가 파이는 0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단 강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파이가 0이니까 요게 없고 C만 남는데 지금 점토의 비배수 점착력이 주어졌죠. 포화된 점토니까. 그래서 타우 F가 CU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CU를 대입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전단 응력을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각도를 계속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AB에서 발생하는 AB에서 발생을 하죠. 전단 강도가. 그래서 이 60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30도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지금 사면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파괴 가능면이 있고 잘 그려보면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파괴 가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도가 있고 우선 여기 W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W를 구하면 우리가 A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A가 9m 제곱이라고 주어졌고 감마는 20이라고 주어졌죠. 20kN/m 3승이라고 주어졌고 그러면 W가 단위 길이당 180kN/m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T죠. T는 우리가 W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W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 수직 응력이 표현이 되니까 요거는 지금 필요가 없죠. 수직 응력은 아니고 지금 수직 불력이겠죠. 그렇지만 이건 필요가 없고 T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W 사인 세타를 해야 되고 그러면 180 곱하기 사인 30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응력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T를 사면의 길이로 나눠야 되겠죠. 이 사면의 길이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점선을 갖다가 쓰면 여기가 30도고 높이가 2m죠. 그러면 사인 30을 하게 되면 길이가 L이고 2m가 나오니까 L은 사인 30분의 2m가 되겠죠. L은 사인 30도분의 2m가 될 테고 그럼 전단 응력은 L분의 T니까 사인 30분의 2m 그리고 위에는 180 사인 30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22.5kN/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우면 여기다가 FS는 밑에 게 22.5kN/m 제곱이고 비배수 전단 강도가 지금 45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화 점토에서 파이가 0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때 전단 강도를 표현을 하면 비배수 점착력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전단 응력을 표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고 뭐 3번, 4번씩 계속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동일한 점토층에 대해 양면 배수 상태로 안매시키는 경우가 일면 배수로 안매시키는 경우보다 몇 배의 안매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있을 때 몇 번 풀어본 문제죠. 점토가 있는데 점토층이 두께가 H라고 하고 밑에가 안반층이라고 해봅시다. 안반층은 불투수층이라고 그랬고 위에는 모래라고 하면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배수거리라는 것은 가장 먼 물이 흐르는 길이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일면 배수는 HDR이 H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가 모래라면 양면 배수라면 가장 먼 물이 흐르는 길이는 가운데서 위아래로 흐르는 길이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양면 배수 상태를 일단 표현을 해보면 TV는 HDR 제곱분의 CVT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HDR이 양면 배수면 2분의 H니까 이렇게 있고, CV 곱하기 T의 양면 배수니까 좀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H제곱분의 4CV T의 양면 배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면 배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HDR 제곱분의 CVT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HDR에 H를 대입을 하면 H제곱분의 CVT 일면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안밀도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 계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이제 식을 풀어보면, 요게 아니고 요거랑 요거죠. 그러면 H제곱분의 4CVT의 양의 H제곱분의 CVT의 일면 배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요걸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4T 양면 배수는 T의 일면 배수니까 4분의 1에서 일면 배수의 4분의 1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천천히 한번 보면, 지금 포화된 점토 시료가 있고 유효 시험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간극 수압이, 초기 간극 수압이 U0는 0kN/m 제곱이죠. 그런데 축차 응력을 가하기 전에 구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 3를 20kN/m 제곱을 가했어요. 이때 간극 수압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0이었고 여기에 이 델타 시그마 3로 인한 간극 수압이 더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스캠톤 과잉간극 수압 계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스캠톤 과잉간극 수압 계수는 델타 시그마 3분의 이때 발생한 과잉간극 수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20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죠. 그런데 B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기가 쉬운데, 포화된 점토 시료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B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B가 1이니까 델타 U는 델타 시그마 3만큼 발생을 할 거고 20kN/m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이었지만 20이 발생이 했으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금 10m 두께의 점토층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면은 안 헷갈리는데, 10m의 점토층이 있고 여기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을 해서 안밀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름이 75mm이고요. 안밀 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께가 20mm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50% 안밀에 12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배수 조건이 실험실 배수 조건과 같다면, 여기에 지금 배수 조건은 양면 배수라고 했으니까 HDR은 10mm가 되겠죠. 그런데 현장의 조건도 배수 조건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양면 배수란 얘기고, 여기서는 HDR이 5m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점토층에서도 50%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안밀도가 같으니까 시간 계수도 같겠죠. 그래서 일단 안밀 시험에 대해서 시간 계수를 표현을 해보면 TV는 HDR 제곱분의 CVT죠. 그래서 여기서 HDR이 10mm의 제곱에 CV에 12분이 걸렸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안밀 시험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는 실제 점토층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HDR이 5m죠. 그래서 그리고 CV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흙을 갖다가 실시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그런데 안밀도가 똑같으니까 시간 계수가 똑같다는 얘기고, 이제 이걸 풀면 되겠죠. CV 날리고 10mm 제곱분의 12분은 5m 제곱분의 T 해서 이 T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계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T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분 단위니까 이게 300만 분이 나옵니다. 10백, 1000만, 10만, 100만 300만 분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몇 년인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를 2어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느냐, 1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단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71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결국에 시간이 들어간다면 이 앞에 있는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과정에서 시간을 줄여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관 속에 위치한 모래층과 실트층이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모래층과 실트층에서 수도 강화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수도 손실 B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이 문제는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위가 높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모래 안에서 흐른 유량과 결국에 실트 안에서 흐른 물의 유량은 똑같겠죠.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Q는 KIA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모래에서 유량을 표현을 하게 되면 K 샌드, I 샌드, A가 될 테고, 이게 결국에 실트랑 똑같겠죠. 실트, I 실트, A. 그런데 단면적은 똑같으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K 샌드가 있고, I 샌드는 동수경사니까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모래의 여기 물이 흐른 길이는 1m니까 1m분의 델타 H 샌드 이렇게 될 테고, K 실트 이렇게 되고 1m분의 델타 H 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것은 델타 H 샌드분의 델타 H 실트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아래로 내리고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K 실트가 지금 요거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되고, K 샌드는 지금 0.01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지금 옹벽 배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인장 균열 깊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 인장 균열 깊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 그냥 다짜고짜 이 식을 씁니다. 감마 루트 KA분의 2C. 그럼 틀리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인장 균열 깊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우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장 균열 깊이라는 것은 주동토합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동토합이라는 것은 이 등분포 하중이 없을 때 KA 감마 Z 마이너스 2C 루트 K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다 해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그때 이제 Z가 감마 루트 KA분의 2C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죠. 지금 주동토합이, 왜냐면 등분포 하중이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주동토합이 KA에 감마 Z에 여기에 Q가 들어갑니다. Q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C 루트 K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지점까지 인장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걸 정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오겠죠. Q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KA는 1이라 그랬고 감마는 20이고 킬로뉴턴 퍼 미터 3승은 빼겠습니다. 단위는. 그래서 Z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C가 지금 10이죠. 그리고 루트 1이니까 이게 0이다 해서 Z를 풀게 되면 0.5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테르자 극한 지지력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지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감마 1과 감마 2에 대한 값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극한 지지력 공식이 CNC, QNQ 2분의 1 감마 B, N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형상을 고려해서 알파랑 베타를 추가를 했긴 했지만 배열은 똑같죠 지금. 그래서 여기 Q에 들어가는 감마 1을 구하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감마 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런데 우리가 Q항이라는 것은
기초 위에 있는 흙들의 감마를 고려한다 그랬고, 이 뒤에 감마항의 감마는 이 아래 흙의 감마를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것부터 구해 보면, 위에는 지금 2m는 침수되지 않았고 1m는 침수가 됐죠. 그래서 감마 1은 가중 평균을 이용을 해서 총 3m에 대해서 2m는 침수되지 않았으니까 수분 단위 중량을 쓰고, 1m는 침수됐으니까 침수 단위 중량을 써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마 t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나요? 15로 주어졌죠. 그리고 침수 단위 중량은 지금 19죠. 19에서 10을 빼서 9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30이고 이게 9니까 3분의 39에서 13kN per 미터 3승이 나올 거고, 그래서 답이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고, 2번에 감마 2는 지금 물에 침수가 됐죠. 그래서 그냥 침수 단위 중량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에서 10을 뺀 9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배면이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그랬고, 이렇게 주어지면 일단 C는 0이죠. 사질토니까. 그리고 옹벽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활동이라는 것은 수평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 그러면 수평 외력 분의 수평 저항력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니까, 그럼 여기서 수평 외력이라는 것은 주동 토합을 의미를 하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주동 토합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 높이를 h라고 하면 밑에는 ka 감마 h가 되겠죠. 주동 토합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평력, 지금 여기서는 p라고 표현이 됐는데, p는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ka 감마 h 곱하기 h라서 2분의 1 ka 감마 h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1 ka 감마 h 제곱이 되고, 이제 수평 저항력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평 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밑면에서 발생되는 전단 저항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단 저항력은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질토니까 c가 0이어서 요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응력으로 표현이 됐죠. 우리가 표현한 건 힘이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를 곱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외력이 지금 단위 길이당 힘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요거는 지금 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우 f에다가 여기 폭 b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4m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평 저항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b가 되고, 이 시그마 n이랑 b가 곱해지면 무게가 되겠죠. 그러면은 탄젠트 파이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라는 것은 흙과 흙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은 이 옹벽과 흙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단 저항이니까 이때는 옹벽 저면과 지방과의 마찰각 30도를 이용을 한다고 써져 있죠. 이거는 사실 델타가 주어진 겁니다. 파이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엄밀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요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W를 표현을 해야 되죠. W는 우리가 A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에다가 감마를 곱한 값.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A는 지금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2분의 2m 플러스 4m 곱하기 높이가 지금 6m죠. 그리고 감마가 지금 여기서 콘크리트가 25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탄젠트 이게 30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탄젠트 30도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코사인 30도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30도분의 사인 30인데 코사인 30에 0.86을 넣고 사인 30에 0.5를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61.63kN/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계산을 하면 여기는 지금 KA가 주어졌죠. 0.3으로.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에 0.3에 감마는 흙의 단위 중량 20을 써야겠죠. 그래 높이는 6을 써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108이 나오게 됩니다. 네. 108kN/m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261.63kN/m.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4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유한사면이 있는데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한사면에서 점토는 우리가 원호 파괴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의 일부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이미 표현이 돼 있죠. 원호의 길이가 15m다. 그래서 이 길이가 15m라는 얘기고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멘트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안전율은 외력분의 저항력이죠. 그러면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력 모멘트부터 일단 표현을 해보면 지금 회전 중심이 여기니까 지금 이 1000kN/m 요게 일단 발생을 시키고 모멘트 팔이 7m죠. 그리고 이 300kN/m가 또 발생을 시키죠. 이게 모멘트 팔이 10m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만이 되겠죠. 7000 더하기 3000이니까 10,000kN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모멘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단위를 이렇게 모멘트를 쓰고 미터를 쓰고 다시 미터를 나누면 단위 길이당 모멘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일단 이런 단위를 갖게 되고 저항 모멘트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단 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단 강도에다가 길이 이게 지금 길인데 길이를 곱하게 되면 힘의 단위가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T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T는 힘이기 때문에 모멘트를 표현을 하려면 다시 모멘트 팔 길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저항 모멘트는 일단 이 타우 F에다가 L을 곱하면 T가 되고 여기다가 다시 모멘트 팔을 곱해야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타우 F는 우리가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U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L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면이 지금 비배수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없고 앞에 시그마 N은 없고 그래서 CU만 있습니다. 그래서 CU에다가 L을 지금 15m라 그랬고 R은 지금 10m라 그랬죠. 그리고 CU가 지금 100kPa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5,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만분의 15,000이니까 답은 1.5가 나오게 됩니다. 19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A점에서 유효 응력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수위 상승 전과 수위 상승 후에 이 유효 응력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벌써 이론 강의에서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지표가 있죠. 지표 위에서 이 수위 변동은 밑에서 연직 유효 응력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랑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값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수위가 변동하는 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수위가 여기 뜬 혹은 이 지표와 일치하든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감마 프라임 Z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20-10kN/m 3승 이렇게 해서 5m 지점이니까 이거랑 똑같겠죠. 그럼 이거는 50kN/m 제곱이 되고 지금 계산한 값은 수위가 여기 있을 때죠. 그렇지만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다 똑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20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상황에서 축방향 하중 전위 곡선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중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하중을 어떻게 부담을 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면 마찰력이 부담을 하겠죠. 주면 마찰력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선단 지지력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깊이 Z 지점에서는 이 축하중을 주면 마찰력이 점점 많이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받는 이 기둥 말뚝 여기서 받는 축하중은 외력 Q에서 주면 마찰력이 부담한 만큼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가 있고 밖에서 외력을 이렇게 줬습니다. Q를. 그래서 Z가 있는데 만약에 QS라는 게 없다면 깊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똑같이 받겠죠. 외력 Q와. 그렇지만 이제 주면 마찰력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주면 마찰력만큼 빠지겠죠. 이게 점점 감소를 하겠죠. 축하중이. 근데 어떻게 감소를 하느냐? 정확히 주면 마찰력이 부담한 만큼. 지금 주면 마찰력이 이런 개형으로 부담을 하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이만큼 감소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이만큼 이렇게. 그래서 개형은 축하중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테니까 3번이 가장 유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